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42%, 코스닥은 1.16% 일단 상승 마감하였어요. 뭐 상승은 했는데 그닥 상승한 것 같지 않은 시장이 뭐다? 계속 연출 중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흐름이었어요. 어제 또 미국 시장이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악재 호재가 그렇게 있는 시장은 아닌데 악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서 밑에서 또 기술적인 반등 형식으로 반도체주 외 해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흐름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 시장도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뭐 오전부터 일단 갭을 띄워놓고 밀었다가 쭉 끌어당기고 올려놓긴 했어요. 그러면서 어 시간별 투자를 보면요, 코스피는 오늘도 외놈들은 또 팔았고요. 그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양매수가 들어온 부분은 분명히 맞고, 어제보다 훨씬 더 사는 흐름도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뭐다? 좀 시장에 뭐라 그럴까요? 좀 재미가 없다라고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갑자기 튀어오르질 않나. 무슨 비트코인 시장이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 시장이 더 비트코인과 흡사하다. 예전의 비트코인 시장과 윗꼬리를 달고 혹은 음봉으로 밀었다가 쭉 당겨버리고, 그만큼 현재 시장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애매하다.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았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러니까는 올라가는 자리를 꾸준히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내일 당장 밀려도 이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넣었다 뺐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좀 갔다, 저 종목이 좀 갔다, 저 종목을 완전히 밀었다, 어느 지지선에 닿으면 미친듯이 폭발세 매수세가 팍 들어왔다가 또 윗꼬리를 쫙 달고 밀려버리고, 어찌됐든 오늘도 여기 940포인트를 넘기진 않았다. 결국 갖다 놨다. 뭐다? 내일 또 하루 더 보겠다라는 관점인 거죠. 코스피도 2750포인트 위로 안착하지 않았어요. 그죠? 구름대 상단까지 갖다 놨다. 그죠? 말씀드렸죠. 이 자리 안으로 코스피가 들어가면 코스닥은 이 자리를 뚫고 나가는 그림일 거라고. 결국엔 코스피가 이 자리를 못 뚫어내니까 코스닥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럼 내일 갭이 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 결국은 미국 시장에 큰 의미가 없다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있죠. 결국은 휴전이에요. 그럼 이 흐름을 이어서 한 번 더 쳐놓고 저항대를 뚫어놓고 저항대 위 차후에 다시 뭐 전쟁이 발발이 되든 무슨 악재가 터졌을 때 저항대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 놓을 거냐. 결국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강한 추세선 상단과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 하단의 흐름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서 더 안 좋은 거는 요 밑이겠죠. 요 흐름이 나타날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죠? 이랬든 저랬든 위로 뚫는지 확인, 밑으로는 930포인트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930포인트 이탈하면 900 이전에 20포인트까지 열려있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코스피는 또 다시 여기죠. 275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 결국에 2755포인트를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가 야의 관점이고요. 2750포인트 위로만 안착해서 종가를 형성하는 흐름을 하루 이틀만 만들어내면 뭐한다? 무조건 뚫고 가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악재로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수상에서는 있을 수는 없겠죠. 종목은 이런 흐름이 나타나요. 왜? 억지로 눌러버리니까. 뭘로? 공매도로. 그리고 악재가 있진 않지만 호재가 없다라는 게 그냥 악재인 거예요. 그 종목은. 즉 수급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공매도로 쳐갖고 요런 그림 만들어내는 제약바이오들이 꽤 많았죠. 지금 이제 바닥에서 자리를 만드는 부분이겠지만,
어찌됐든 요 코스피도 2752로 안착하는지 체크. 2750으로 안착하는 흐름 만들어내면 278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그 전에 뭐 또 중간값이 2765포인트에서 또 한 차례 저항을 받긴 하겠지만, 이랬든 저랬든 요 구름대 안으로 안착하는 게 우선순위고요. 그렇다면 하방으로 다시 열려있는 자리는 2725포인트에서 2720포인트 지지하는지만 체크. 그 자리 깨면 또 2700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고버스 보면요, 또 2430포인트에서 30원에서 뭐 했다? 또 살려놨어요. 얘를 계속 살려놓으니까 코스피가 구름대를 못 넘기는 거예요. 일부러라는 거지. 일부러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누가? 외국인 기관이 재미없게 하려고. 나갈 놈들 나갈 거고,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죠. 왜? 겁이 나니까. 지금 상황에 괜히 샀다가 또 처물리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이 나타나니까. 어찌됐든 한 번 더 지지를 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2,500원 위로 이제는 안착하지 못한다면 뭐다? 저점을 한번 갱신하고 내려앉을 수 있는 관점이다. 대신 여기서 또 2,5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2,550원 부근을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오늘 그래도 양매도가 나왔네요. 파는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이 흐름을 좀 유지하는지를 좀 더 봐야 된다. 결국에는 개관 투자자들이 끝끝내 버티고 있어서,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들었다 놨다 단타를 계속 치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거래량이 계속 줄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구름대, 요렇게 박스권이 있으면 여기 중간값 밑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다?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흐름대로 현재는 유지하고 있어요. 이 박스를 깨고 내려앉는 모습이 나타나서 2350원을 한번 딱 찍고 올라오면서 2430원 혹은 2400원에서 쳐맞고 밀리는 그림이 나타나야 꾸준하게 2000원 초반까지 또 다시 내려앉을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비덴트라는 종목이 이 비트코인 관련주죠. 비트코인 시장이 나쁘지 않은데 이 종목은 나빴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라는 호재는 분명히 있는데, 다른 용도로 이제 얘는 해먹어야 된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비트코인으로 올라왔던 8천만원 이상 갔을 때 올라왔던 요 자리를 다시 가기 위해서는 1억이 가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 전에 이렇게만 해갖고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만 된다. 그러면 그 번 돈으로 다른 데를 투자하면서 나중에는 그 이슈로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일단은 19,400원을 유지는 했어요. 그죠? 유지했고 위에 올라가면서 저항대 21,800원과 23,000원 부근, 여기가 한 차례 또 저항이 되는 부분이다. 여기가 큰 박스권인 거고 여기가 중간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눌렸는데요. 요렇게 뚫고 올라가기에는 애매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비트코인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게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뭐다? 시장에 돈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갈 종목이 넘쳐난다. 시멘트 값도 올라가고 뭐 어떤 거는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을 거고, 그죠? 뭐 가야 되는데 너까지 갈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에 다다르니까 슈팅이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매도세가 나오면서 누르는 흐름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요전에 요런 구름대 안에서 이제는 여기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구름대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젠 또 요런 구름대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간값이 19,400원. 이 19,400원을 유지한다면 다시 한번 22,000원 부근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거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뚫어내지는 않을 거다. 결국엔 또 여기서 횡보할 거라는 거고, 여기서 횡보할 거냐? 여기까지 활용해서 횡보할 거냐? 그 안에 비트코인이 6,200만원을 뚫어낸다면 날라갈 거고, 한 번 더 날라갈 거고, 그렇지 못하면 요 안에서 그냥 가둬놓을 거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굳이 오늘 팔아 이렇게 밀 이유가 없는 자리거든요. 딱 저항대에서 뚫어 올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든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포가. 그럴 의도가 없다라는 거죠. 하락 A, B파 나오고 C파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을 또 준비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이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만들어낼 거냐의 기준이다. 이해되시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냐, 그냥 누를 거냐,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장기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면 요 자리 19,400원 부근 종가상 이탈을 하고 다음날 빠르게라도 회복을 못하면 단기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가 맞다. 이해되시죠? 다시 또 올라오면 그때 또 잡아도 늦지 않는다. 요 자리 이탈을 하면 18,000원 초반에서 17,500원 사이까지는 한 번 더 밀어야만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NI라는 종목이죠. 뭐 에디슨 모터스에서 뭐 인수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상호가 변경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엔 쌍용차가 인수가 또 무산이 됐죠. 계약금을 날려먹게 생겼는데, 뭐 중간에 뭐 이제 뭐 법정 싸움으로 가겠다, 혹은 아직 계약을 포기하지 않았다, 뭐라는 얘긴데요. 그냥 뭐 뉴스 싸움이에요. 뉴스 싸움이고, 애초에 뭐다, 계약 이 쌍용차를 인수할 의지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주택부분 같은 흐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돈은 1억밖에 없는데 6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5억을 대출 받으려고 해서 6억짜리를 그냥 5억 혹은 5억 5천, 아니면 뭐 0원 혹은 마지노선 1억까지 생각해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계약금 내고 하다가 대출이 무산된 거예요. 누군가 들어오긴 했는데 걔네들이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 결국에는 못 한다라는 거죠. 결국엔 요전 자리, 에디슨 모터스에서 한바탕 올려놨던 요런 자리를 중간 정도 헤쳐먹은 거예요. 결국엔 이 1억 뭐 얼마 가지고 한바탕 해먹은 거예요. 뭐가? 에디슨 모터스 EV 같은 경우는. 그러면 UNI 같은 경우는 솔직히 쌍용차 인수한다라고 해서 슈팅이 나왔다라기보다는 다 망가져가는 회사가 뭐다? 인수가 된다. 근데 에디슨 모터스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면 덩치가 커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덩치를 만들어 놓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작전주에 얘는. 뭐 오늘 하한가까지 찍었다가 뭐 법정 싸움을 가겠다, 혹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라가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왔지만, 결국엔 요 자리에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밑꼬리를 달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왜? 시작이 여기서부터 나온 자리니까. 혹여나 몸통이 22,000원 위까지 끌어당기고 끝났다라면 다음에 또 몰라요. 그래도 제가 차트를 보는 관점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어제 이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안 찍었거든요. 너무 위험한 것만 항상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차트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요, 강하게 상승했던 요런 종목들이 있죠. 뭐 상한가 점상으로 쫙쫙쫙 날랐던 종목들은 대부분 10개 중에 7개는 나중에 뭐가 돼? 상장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한바탕 해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3개 정도는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필수는 뭐다? 처음에 나왔던 갭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하락이 강하게 떨어졌을 때 요 갭 자리를 메꾸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인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메꾸지 않고 바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뭐다?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다.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이 횡보하는 그림을 처음에 지켜내고 한바탕 올라왔다가 다시 눌릴 때는 뭐다? 요 저점을 한번 이탈하는 확률은 나온다. 대신 저점을 이탈하더라도 요 갭자리의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즉 한번 때리고 눌렀다가 또 한 번 누를 수 있다. 대신 요 중간값을 유지하면 차후에 한 번 정도는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오는 확률이 높아요. 미비하지만 일단은 1차적인 흐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얘는. 그러면서 뭐가 터졌다? 거래가 터졌다. 거래가 터졌다라는 건 들어왔던 누군가가 나갔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다시 들어왔다라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번 더 윗꼬리를 달아볼 거냐, 혹은 고점을 바로 넘겨서 V자가 나올 거냐. 근데 V자가 나오려면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이슈는 쌍용차를 다시 인수한다라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윗꼬리를 달고 결국엔 한 번 더 올라왔던 요 물량에 대한 단기적인 설거지를 해놓고 뭐다?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단기적인 관점의 흐름으로는 13,0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가상으로. 종가상으로 13,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요. 17,500원, 18,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뭐 한다? 박스 칠 확률이 높다. 당분간은. 이탈하지 않는다면. 요 안에서 박스 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 흐름만 유지해 준다면 차후에 한 번 정도 깨고 올라가는 그림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다시 뭐다? 위에 있는 고점 한번 만들어 먹으러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눌러버린다. 그럼 뭐다? 1,700원까지 밀려야만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 대신 그냥 밀려서 1,700원까지 밀리면 뭐다? 반등 자체가 15,500원에서 16,000원을 넘기지 못하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뭐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 결국엔 갭자리를 다 메꿀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나가리 흐름인 거고 시간을 오래 잡아놓고 또 가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요. 뭐 복제약이 어느 정도 뭐 성공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나쁘지 않다 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2의 복제약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회사가 셀트리온이죠. 그죠? 복제약으로만 먹고 사는 회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제약을 지나서 본인들이 뭐 임상, 뭐 치료제, 백신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식으로 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제2의 셀트리온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거냐 만들지 못할 거냐의 기준인 거고요. 거래는 들어왔다. 이 거래가 강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과 상응했을 때 여기서 기어 들어온 거래량과 마찬가지라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까지는 어려운 흐름을 만들어내더라도 요 자리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V자 반등이 강하게 쏟아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슈가 현재 나왔던 뉴스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저것 넉넉 잡아서 슈팅이 강하게 나왔던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쏴보고 눌러서 시간 또 버텨내고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또 만들어내면 한 번 더 나중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의 이 자리
본다면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19,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혹여나 좀 더 밀리더라도 얘는 18,500원 부근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낸다. 그렇지 못하고 18,500원을 이탈한다면 이랬든 저랬든 이 구름대 안에서 갇히는 흐름을 당분간은 만들어낸다. 결국엔 바닥은 잡은 거고, 요런 구름대에 갇히더라도 크게 물려 죽을 자리는 아닌 걸로 보이는 부분이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제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한 차례 정도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해보는 거고요. 자, KPM테크가 뉴스가 나왔죠. 100억 유상증자를 한다. 3자 배정.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텔콘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다? 이제 실적도 끝났고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뭐 하겠다? 슬금슬금 작전을 시작하겠다. 무슨 작전? 텔콘과 KPM은 어차피 같은 회사예요. 이름만 나눠줬지 같은 회사다. 그러면 텔콘에서 100억을 KPM으로 넣는 척 이야기해놓고 회계상으로 장난을 치든 뭘 하든 지들 이 KPM에 대한 주식 건수만 텔콘이 쳐 가져가고 나중에 주가 한번 띄워놓고 팔아 쳐먹고 100억 다시 백억 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결국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분 늘리겠다라는 관점밖에 안 돼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예전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게 텔콘이었는지 KPM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요때 있죠. 예전 언제예요? 2017년 정도? 그때가 이 텔콘을 KPM이었나? 텔콘이 KPM이었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요때도 100억 가지고 장난 한번 쳤어요. 유상증자 한다고. 그때는 지금이야 KPM테크, 텔콘, 한일진공이 있지만 그때는 여기 하나 뭐가 더 있었어요. 지금 상등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실패를 한 거였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전환사채 발행하고 유상증자로 장난치면서 뭐다? 주가를 띄울 거다. 결국에는 얘는 이 투자하고 있는 뭐 비보존이든 뭐든 그런 데에서는 뭐 하나 나타나는 게 없고 항상 쓰잘데기 없이 뭐 전환사채로 헤쳐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많이 눌렀으니까 싼 가격에 100억 때려 맞는 척하고 그 돈을 정말로 줄지 안 줄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회계상으로 100억 받았다 라고 하고 나중에 백업 시켜도 되는 거거든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받았고 나중에 팔아갖고 그 100억을 다시 메꿔버리면 되거든요. 텔코는 어찌됐든 자리는 잡았다. 그렇다면 이 KPM테크는 구름대 안으로 안착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얘는 이제는 900원 885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1050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못해도 1300원대는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이제는 뭐다? 슬금슬금 밀리든 뭐하든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대신 손절은 확실히 잡아라. 왜? 개잡주니까. 증자한다고 얘기 뭐 3자 배정 받는다고 하고 더 누를 수도 있어요. 왜? 더 싸게 받으려고. 어떤 지랄을 할지는 모른다. 대신 그 지랄도 이미 다 한 거다라고 저는 보여요. 일단은 여기서 말도 안 되게 누르면 이건 주가 조작으로 신고해야 돼요. 그죠? 이거 거래소에 신고하셔야 돼요. 지금의 자리는 이미 미친 지랄 할 건 다 했고 이제는 뭐다? 자리 잡는 그림이다. 그 자리 잡는 그림이 구름대 하단을 뚫어낼 수 있는 흐름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폭발적인 이슈를 만들어낼 거냐. 그러면 이 3자 배정 플러스 뭐 비보존이든 뭐든 휴머니존이든 뭐가 하나 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야 거래 빵 터트리면서 이 구름대를 들어 앉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횡보하면서 뭐다? 이제 박스권 만들어내고 요렇게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또 하반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어찌됐든 지금은 13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목표를 또 잡을 수 있는 자리니까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텔콘 RF 제약이 오늘 좀 더 강했죠. 뭐 3자 배정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만큼 텔콘이 KPM보다 돈이 좀 더 있다라는 거고, 또 올해는, 작년에는 KPM 테크가 흑자였다면 올해는 텔콘이 뭐 실적이 그나마 KPM보다 좀 더 잘 나왔다 라는 근거로 뭐 주가가 좀 더 올라왔고요. 그리고 구름대가 얘는 훨씬 넓죠. KPM 테크 구름대가 요 정도라면 텔코는 요 정도라는 거. 그럼 뭐다? 여기까지 올라온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죠? 어찌됐든 얘도 구름대 22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눌러줬던 만큼 옆으로 움직여줬으니까 이랬든 저랬든 얘는 3,000원에서 3,150원 정도는 한번 찍으러 올라올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봐라. 그렇다고 해서 미친 짓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뭔가의 공통적인 이슈를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기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야 바닥을 확실히 잡은 그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EDDC가 오늘 상승했죠. 여기 찍고 나서 영상 찍었었죠. 뭐다? 여기 구름대 하단 4,050원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한 번은 칠 거다. 어디까지? 5,000원 부근 정도까지. 그죠? 오늘 그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미국 첫 수출, 보훈처 통해서는 첫 수출을 했다 라는 내용인 거고, 수출을 했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실적이 조금씩 나아진다라는 거고요. 뭐 계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러면서 움직였는데 장중에 이건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뭐 비트코인 차트도 아니고 올렸다가 쳐밀고 올렸다가 쳐밀었다가 갑자기 또 재탕 뉴스를 내면서 빵 하고 날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눌러버리는 그림. 그죠? 요런 식으로 윗꼬리 달아놓고 시간에서 상한가 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장난치는. 근데 얘는 그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이 5,100원대 기존 고점이죠. 여기가 단기 저항대 부근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주봉과 월봉상에서도 어느 정도 저항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다면 이 자리 5,000원 위로 안착을 하는 그림을 유지해야만이 단기적으로 빵 하고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요 안에 가둬놓는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냥 5,100원에서 4,450원 사이에서 가둬놓는다. 그럼 결국엔 4,450원 부근은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좀 더 길게 보더라도 여기 추세를 벗어날 거냐 못 벗어날 거냐 기준이라고 말씀을 요때 영상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길게 보더라도 얘는 4,350원은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다? 횡보하든 주가를 한 번 더 상승시키든 둘 중에 하나의 흐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상승이 나오면 5,100원대 넘어서는지 체크하시고, 넘어서면 5,300원대까지 한번 열어놓고 대응해 볼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가벼우니까 상승할 때는 타지 마라. 차라리 눌러서 횡보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 관점을 봐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곡물 관련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보니까 오늘도 눌렀어요. 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려는 그림을 만들어 놨다가 갭을 띄워야 되는데 5일선을 쳐맞고 갭으로 눌러버리니까 5일선이 밀려버리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강한 추세는 뭐다? 이탈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올라오는 추세를 이탈했고, 그죠? 버텼다가 맞고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렇다면 다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얘는 15,0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13,5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관점이에요. 현재는 하방 압력에 대한 추세를 받고 있는 자리인데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게끔 지지를 오늘 어느 정도 받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갭이 13,500원 밑으로 하락해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내일 기술적으로라도 14,500원 혹은 15,000원 정도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올라선다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거고, 올라서지 못한다면 당분간은 15,000원과 13,000원 부근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발발이 되든 뭐가 돼야만이 반등하는 기준이 나타날 거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본다고 하고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밀 관련주들 혹은 원자재 관련주들은 좀 더 갈 거라고 판단은 해요. 왜냐면 러시아에서 우리 수출 빈도가 높단 말이에요. 밀 같은 경우는. 근데 러시아가 우리를 적군으로 돌렸죠. 뭐 여행이든 뭐든 못 오게 막아놓겠다. 뭐가 어쩌겠다. 왜? 우리가 뭐 뭘 한 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엔 중국 쪽에 붙어 있다가 미국 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아 보인다. 뭐 반도체도 실제적으로 우리 수출이 중국에 좀 더 많은데 미국에서 반도체 조약을 한국에도 요청을 했죠. 같이 맺자. 우리 맺어서 중국의 기업을 박살내자. 라는 식으로 바이든이 요청을 했죠. 이것도 이제 뭐 답을 내려야 될 부분인 건데, 뭐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래나 저래나 처맞는 건 마찬가지다. 이놈의 나라는 참 애매하게 발을 다 들여놔가지고, 어찌됐든 그런 흐름이라면 한 번 정도도 누르는 자리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만, 그 흐름만 잘 이어간다면 뭐다?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박스권 위주로 나온다 하더라도 14,400원, 그러니까 한 차례 눌러놓고 14,4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많아질수록 위로 갈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밑에서 버티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번 더 눌렀다 간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고려 시멘트도 마찬가지인 거죠. 최근에 시멘트 가격이 폭등을 한다. 계속 건설 가격이 뭐 원자재도 그렇고요. 뭐 이제 분양가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오늘 고점 이 5,600원을 확인하고 주가를 눌렀다. 윗꼬리를 길게 좀 달았다라는 거고요. 몸통에 비해서 윗꼬리가 길다 라고는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랬든 저랬든 최근에 이 흐름이, 오늘이 이게 최고 고점이거든요. 그죠? 최고 고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멘트 가격이 낮아지냐? 뭐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난다 하더라도 바로 그게 수급이 풀릴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다.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갑자기 거래를 빵 터트린 거는 단기 매도 시그널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맞지만, 그 매도 시그널을 유지할 거냐 유지하지 않을 거냐는 이 몸통의 중간값 기준으로 결정을 하자. 결국엔 4,900원 원에서 4,8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윗꼬리, 기존의 고점인 5,600원대를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왜? 시멘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지금 자리에서 주가를 잡아 죽일 거냐, 죽이지 않을 거냐는 이 4,850원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지켜보자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여나 리딩과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말씀드릴게요.